유산균을 꾸준히 먹어도 계속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게 고민이다, 이런 김미숙 님의 이야기였는데요. 평소에도 화장실 문제 때문에 불편함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중에 김미숙 님처럼 배변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걸 그냥 단순한 변비나 설사로 가볍게 넘긴다는 겁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장 안에 압력이 높아지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장벽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가 심해지면 장 천공이나 복막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손상된 장을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장로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김미숙 님도 지금 상태를 계속 방치하신다면 이런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장루를 뚫어서 만들더라도 사실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다행인 겁니다. 만성화된 설사와 변비를 방치하면은요, 장 점막이 망가지면서 장내 세균이 이 장벽 혈관으로 침투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폐혈증으로 급격히 악화돼서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야, 이 단순한 배변 문제가 이렇게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대부분은 그냥 변비약이나 설사약 먹고 그냥 참고 넘기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많죠. 근데 그 점이 사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요즘 의학계에서 주목받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장뇌축인데요. 장과 뇌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장과 뇌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변비가 있는 사람은 알츠하이머 위험이 약 2.8배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장 건강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신 거군요. 이 장이 우리 몸의 축소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전반적인 몸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장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장내 균형이 깨지고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장 건강이 쉽게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변 습관의 변화나 복부 불편감 같은 그냥 장에서 보내는 신호를 단순한 트러블로 넘기지 말고 원인을 확인하고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저까지 덜컥 겁이 나고 이러는데, 그런데 장 건강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유산균이잖아요. 네. 그럼 유산균을 계속 섭취한 김미숙 님의 장 건강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유산균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유산균이라고 다 통칭해서 부르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유산균은 젖산을 만드는 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자, 그리고 이 유산균을 포함해서 모든 유익균들을 합해서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거 들어봤죠. 유제품 포장지에 그런 문구 많이 적혀 있잖아요. 네,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익균 그 자체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락토바실러스균, 비피더스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기능성을 강조하는 유산균 제품들은 대부분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하면은요, 처음에는 장 안에서 새로운 유익균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장 건강의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이 부족했던 분들은 배변이 훨씬 편해지고요, 더부룩함이 빨리 줄어든 걸 느끼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체중 변화까지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부족했던 유익균이 보충되면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유산균을 바꿔보라고들 하던데 그게 도움이 되긴 되는 건가요? 유산균을 바꾼다는 건 말 그대로 새로운 유익균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유익균들이 내 장 안에서 제대로 살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균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내가 먹은 유익균들이 장 안에 오래 머물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기억납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건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섭취하는 이 대부분의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이게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균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 보관을 하고요. 또 살아있기 때문에 좀 뜨거운 물과 섭취하는 걸 좀 지양해야 하는 게 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거든요. 자,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또 있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살아있는 유익균을 장 속에서 끝까지 살아있게 할 그 먹이입니다, 먹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유산균에도 먹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미생물도 먹이가 필요한 건데요. 장 속에 무작정 들어간다고 해서 이 유산균들이 저절로 정착해서 이로운 활동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유산균을 섭취하면 유익균 자체가 늘어나고 또 장 속에 원래 있던 그 유익균들의 먹이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신체에 이제 긍정적인 변화들이 빨리 보였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먹자마자 바로 화장실도 잘 가고 살도 아주 많이 막 2kg씩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그만큼 빠르게 변화가 보이는 건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장을 지키는 장군이 3명이 있었는데 계속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장군만 몸속에 주입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3명의 장군이 이제 50명, 60명이 됐어요. 처음에는 3명이서 있다가 이제 50명이 되니까 나쁜 유해균을 빨리빨리 없애고 내보낼 수 있었겠죠. 근데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량미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불량미가 지속적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50명의 장군, 60명의 장군이 다 굶어 죽으니까 유해균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뛰어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투입해도 먹이가 없기 때문에 이 유익균들이 비실비실하고 또는 말라 죽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김미숙 씨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유산균을 섭취하셨거든요. 근데 발효 음식으로도 드시고 또 시중에 나온 기능성 유산균도 드시고 이랬는데 이게 다 먹이가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 또 청국장에 들어있는 유산균 등등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 속에 있는 유산균들이 전부 먹이가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보셔야 돼요.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능성 유산균 제품들도 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강력한 기능성을 가진 체급이 남다른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많잖아요. 한마디로 더 많이 먹어야 하는 더 큰 크기의 장수들인데 장 속에 있는 먹이는 너무나 부족하고 빈약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럼 갈수록 뭔가 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결국 장 속에서 주입한 유익균들이 살아갈 먹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김미숙 씨의 장내 세균 상태를 보면 유산균을 제품으로도 드시고 또 식품으로도 섭취하고 있지만 장내 환경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먹이가 필요한데 먹이가 없으니까 계속 드시는 유산균들이 전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살이 많이 찐 건가요? 그 원인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유산균을 섭취하셔도 장 속에서 제대로 힘을 못 쓰는 상태거든요. 이러면 결국 장 속에 있는 유해균이 다시 크게 번식을 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 점막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됩니다. 이러면서 염증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김미숙 씨의 만성 염증 수치도 정상보다 훨씬 높으시거든요. 몸에 굉장한 염증이 쌓이면서 만성 염증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만성 염증 상태는 결국 비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장내 세균 불균형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가장 큰 비만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김미숙 씨도 초반에 유산균을 섭취하시면서 장 관리가 잘 될 때는 이제 체중이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90kg 정도까지 찌신 거면 장내 세균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결국 다시 비만한 상태로, 그러니까 즉 요요 그 이상이 되신 상태로 보입니다. 장내에 유해균이 훨씬 많아지고 또 힘이 세진 상황이면 쉽게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체지방은 원래 그렇게 쉽게 축적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방 축적이 훨씬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요가 와도 훨씬 더 큰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이렇게 장내 환경이 망가져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요요가 이상 요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산균 그만 먹고 살 빼는 약이나 살 빼는 성분 이런 걸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이 장내 환경이 망가진 상태면 사실 어떤 감량 방법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살을 빼기 위한 첫 번째, 장이 건강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음식과 성분들은 장에서 흡수가 되고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 사는 미생물들이 정상적이게 유익균이 잘 활동하고 유해균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 감량의 아주 기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